지방자치의 날 특집을 맞아 진행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마을을 바꾸는 시민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된 마을들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한 변화를 준비 중인 마을들도 꽤 있는데요. 오늘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만큼 우리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 본연의 어떤 취지와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말 그대로 그 동네에 사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직접 결정하고 또 행정과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지방자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직접 구성원들이 결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정책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현대 모든 문제는 원인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형편, 처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해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네별로 특수한 상황을 잘 담아서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방자치 개정안에 그 추가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될까요? 그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좀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들은 분권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주민자치인데 일단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좀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주민자치로 오게 되면 주민 스스로들, 아까 우리 유창복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자치력이 높아지는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의 법 제도 개정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라든지 주민소환, 그리고 주민자치의 실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돼서 그런 활동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그것들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의 내용들이, 그 주민자치의 내용들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특별법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의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될 텐데 국회에 계류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뭐 다 같이 국회 앞으로 한번 가야 되나요? 그럴까요? 자, 이제 주민자치를 실현 중인 지역들도 이제 상당한데요. 주민자치, 정확히 어떤 부분들을 이제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동네 사는 주민들이 다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거나 형편이 좋은 사람이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면은 주민자치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것. 그다음에 참여를 했으면 뭔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이게 동네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즉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권한이 없는 주민자치는 종이호랑이다. 권한의 핵심은 우리가 토론해서 합의하면 곧 정책이다. 그다음에 정책이 결정되면 예산이 편성된다. 이 권한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방송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거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제도라는 것들이 좀 변화돼야 되겠다. 그것들이 이제 시범사업이라든지 서울형 주민자치의 사업인데요. 크게 변화되는 요소는 기존에 25명에서 30명 정도 주민자치위원이었던 것들을 수를 100평 늘려서 배 이상 50명 정도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성비라든지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는다라든지 또 40대 이하의 주민들을 참여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개방성을 늘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6시간 교육을 꼭 이수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김남훈 선생님도 동네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시하게 되면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시면 그 추첨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 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치 계획을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서 그것들을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참여 예산이라든지 네. 동계획형 예산들을 지원해서 실제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위까지 바뀐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예. 그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활동하면 예. 예, 혹시 급여도 나옵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들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것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네. 그것들을 우리가 자원봉사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을 네. 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함께 고민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무급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명예보다도 예. 입금이 좀 중요해서. 아, 예. 명예도 중요하죠. 예, 예. 우리 마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 예. 그 마을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마을. 근데 저는 여기에 좀 한번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하면은 뭐 어떤 경기도 아니 뭐 수원시 뭐 여기까지 이해하겠는데 이 마을 단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급여를 받지 않음에도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또 뭔가 그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마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걸까요? 그동안의 정책이라면은 행정과 전문가가 딱 안을 세워서 내리는 거였다면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민들은 살기 바쁩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일상적으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시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 그게 바로 마을이죠. 우연히 지나가다가도 만나고 이웃과도 우연히 만나서 네. 그 집에 어때? 우리 동네 어때? 일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협업하려면 마을이 가장 중요한 자치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신교 대표님도 그 삼각산에서 그 일종의 그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확실히 그 마을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의사 결정이라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전체적인 동네 분위기가 바뀐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많은 이제 시민들이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깨어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어떤 예전의 어떤 고향의 향수라든지 마을의 어떤 삶의 질이 높은 그러한 경험 그런 거에 대한 좀 회귀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모여서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하는 네. 그런 어떤 삶의 영역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스스로가 참여하고 스스로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면서 상당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좀 열려있는 그런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마을에서 정주권을 좀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을은 제가 들었던 최근의 말들 중에 마을은 빌리지가 아니라 커뮤니티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한때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었는데요. 저는 이 마을 공동체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만만한 겁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네.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고 돌보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즐기는 과정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자는 것들이어서요. 그런 것들이 마을 공동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 그 산업화 아니면 자본주의에 매몰돼서 무너졌던 공동체를 일단 마을 단위부터 재건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영혁 대표님도 그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을 미디어. 그런 어떤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그 커뮤니티 그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긍정적 역할이 있겠죠? 그럼요. 마을이 사실은 뭐 동단위의 마을도 있지만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분이 생각하는 마을은 아침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 같이 마을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네. 마을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서로 인사할 수 있고 네. 마을 버스가 좀 출발하는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 나가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늦게 와서 저 사람 맨날 늦게 온다 욕하지 않고 네. 기다려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런 마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전까지는 우리들이 그런 뭐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마을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을버스를 기다릴 때 기다려주는 네네. 그런 엘리베이터 인심으로 치면 여기 TBS가 엘리베이터 인심 맛집입니다. 네, 제가 옆에 다가봤는데 안 기다려요. 네. 역시 TBS가 예, 역시 TBS가 최고입니다. 예. 마을이 함께 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들,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마을이 변화해야겠죠. 이에 대해서 그 지자체 어떤 대책이라든가 묘안도 분명히 있는 거겠죠? 네. 그동안 민선 5기 때부터 중요한 단체장들이 많은 정책을 써오셨고요. 가장 많이 쓰는 정책이 이웃 관계를 좀 복원하자. 네. 자그마한 보조금을 통해서 이웃들끼리 우선 급한 것들을 소소하게 해볼 수 있게 해서 관계를 트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공론장입니다. 모든 정부가 임기 초에는 정책을, 공약을 그대로 결정하지 않고 네? 공약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더 좋은 의견은 없습니까? 만약 이걸 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읍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시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정책을 쓰고요. 가장 높은 수준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6개월 동안 자치계획을 세워서 우리 마을의 3년, 4년의 계획을 함께 세워봅시다. 즉 자치계획을 세우는 수준까지 주민의 참여를 대단히 높이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면은 조례도 주민이 발의해서 바꾸게 하고 또 이 동네 중요한 문제는 주민 투표를 자치회라든지 주민이 발의를 요구하면 주민 투표도 붙이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제도까지 가보자 하는 것들이 현재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주민자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먼저 도봉구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의 그 변화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시해석 전문 방송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희망동이 되면서 마을 활력소 공간에 방학삼동 주민으로서 먼저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공간이 생기면서 저는 이 공간의 공유 공간을 좀 홍보도 하고 그동안에 미디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을방송이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당초에 찾동 사업에 프로그램에 미디어가 있었어요. 그 책자를 제가 동장으로 부임해 와서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걸 시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유야무야 이건 안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차에 우리가 주민 중에 방송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그 경력이 있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 김미연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방송국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예전에 책에서 봤던 프로세스에서 봤던 그런 것도 있었고 한번 해봅시다 했죠. 그래서 팟캐스트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서울시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았고 2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2016년 7월에는 1기 수료 기념이자 방송국 개국의 의미까지 담은 공개 방송이 열렸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딩딩 동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민 신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들이를 좋아하는 나들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향기정 노조리 김동희입니다. 방학동이라는 지명에는 학이 평화스럽게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방학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와 정말 그 동주민센터가 요즘은 그 허브회 같은 역할, 그러니까 마을에서의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정말 저는 이 은행나루 마을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통해서 지역에서 정말 미디어에 홍보도 할 수 있고 소식을 또 전할 수도 있고 다양한 주민들 활동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민센터에 마을방송국이 함께 있으면 무엇이 좋냐고요? 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이곳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센터 내에 스튜디오가 있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삼동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입니다. 네, 지금 요거는 저희가 초창기 때 장면인데 네. 강의실에서 방송하는 거예요. 네. 책상에 강의실 책상이군요. 네, 스튜디오가 없어서. 그다음에 저기 이제 나레이션하는 조장소가 저희가 새로 마련한 스튜디오입니다.
이 은행나무 방송국이 좀 독특하게 주민자치회에서 출범한 방송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회보다 1년 이제 찾동 사업에서 했고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가입을 했죠. 그러니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방학삼동 주민자치회 마을 미디어 분과 저희가 이제 속해 있죠. 그리고 통장님들도 막 방송한다고 막 그런 것들 얘기 좀 해주시면.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반성하잖아요. 스튜디오에서 본인이 직접 방송을 하시면서 저희가 33분이 계신데 5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시즌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벌써 조만간 시즌 6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네, 영상이 나오는 내내 이 박영력 대표님께서 내가 또 이 커뮤니티를 내가 또 만드는데 또 일조를 했지라면서 얼굴에서 이제 아빠 미소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시민 영상 특이점 그 시즌 1에서도 마을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 활동을 시작한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주민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함께 미디어 작업을 할 때 마을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방송국이 생긴다는 거 굉장한 희소식이겠죠, 지역 주민에게는. 그럼요. 방송국이 생기고 나서 본인분들이 이제 방송에 대한 설레임을 바로 동네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방송 스튜디오를 이렇게 늘 기웃기웃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송을 할 수 있나 이제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늘 어느 분이나 오셔서 방송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이 마을 방송국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송과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살짝 살펴보니까 뭐 라디오 반상회, 뭐 시와 문학의 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어떤 식으로 좀 차별화를 좀 구성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과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은 다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중파나 큰 방송 이런 TBS 같은 경우는 서울에 대한 방송을 하는 반면 저희는 동단위, 구단위의 방송과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가장 잘 아는 건 전문가들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가장 잘 아니까 가장 잘 아는 동네 사람이 동네 이야기를 전하는 게 이제 마을 방송국이죠. 이런 마을 미디어의 이런 그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다른 마을에도 좀 소문이 좀 많이 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소문이 많이 나서 전국에서 오시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오십니다. 아, 그래요? 외국에서도요? 네, 일본 그다음에 작년에는 15개국에서 15개국? 네, 한꺼번에 올림픽해요? 한꺼번에 패키지를 구성하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 미디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잘 아시겠지만 마포 FM 같은 경우가 마을 방송국의 효시인데 구별로 활동하는 마을 방송국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은행 나루 방송국처럼 이제 어느 거점 창신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하는 방송국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송국들도 있고 미디어 이것들이 이제 마을 미디어 큰 정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신교 대표가 사는 강북구에도 그렇고요. 또 양병주 위원이 계신 송동구에도 마을 미디어 활동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처럼 그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네, 강북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강북 FM이라는 마을 방송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벌써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은웅 PD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힘든 점이나 좀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 컨텐츠 발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해왔던 여러 가지 주민 참여를 통해서 어떤 마을 주민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소식들을 알리고는 있지만 좀 더 새롭고 참신하고 재밌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발굴해서 좀 더 개선하고 노력하려고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성동 FM 소풍이라고 이제 어머니들이 육아를 중심으로 했던 이제 방송이 이제는 이제 마을의 이슈들이나 이제 마을 사람들의 이런 삶 이런 것까지 더 확대가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동 용답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도 뭐 한양대학교, 한양여대 뭐 이런 대학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 젊은이들하고 좀 같이 결합을 하면 좀 어떨까 뭐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을 방송국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또 이를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아주 방학삼동하고 뭐 찻동사업부터 주민자치회 사업까지 같이 쭉 이어나가서 주민센터 안에 공간을 마련했는데 저희 같이 이런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월세 내시고 그다음에 거기 유지비 내시고 이러느라고 돈이 이제 쏠쏠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뭐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 공간을?
주민자치회 안에 들어가서 마을 미디어 분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에다가 마을 미디어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관에서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신교 대표님께서 잠입해서 조직을 만든다. 지금 메모를 하셨는데.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은행나루 방송국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좀 얘기가 밀고 들어가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여타 방송국들은 공간을 운영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지금 정책 중에 마을 활력소라든지 이런 것들 공간 사업과 매개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 방송국에서도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 공동체 상에서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 활동 부분 상을 또 수상을 했거든요. 마을 방송국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어떤 게 있습니까? 상을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받으시니까 좋죠. 좋죠. 그러니까요. 네. 상금도 있어서 저희 내일 회식하기로 했습니다. 상금이 얼마나 돼요? 상금이 밥 먹을 수 있는 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주민센터 안에서 마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공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주민 모임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쉽게 흩어질 수도 있는데 주민센터 안에 있으니까 공신력이 생기고 그래서 도봉구 안에서는 저희가 어디 뭐 경찰서 아니면 뭐 각 대학 또는 뭐 구청 의회에다 아무데나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은행나라 마을 방송인데 출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섭외 성공률이 한 90% 됩니다. 다 오셔서 방송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많이 바뀌어지지 않나 생각 좀 듭니다. 그렇군요. 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의 그 협력을 통해서 마을 미디어 활동으로 얻어진 어떤 가장 큰 성과, 우리 이렇게 바꿨어.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젠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 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늘 관에서는 모든 걸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들어갈 때를 찾아가는 반면에 논의 과정에서부터 저희랑 같이 들어가고 더더군다나 마을에서 미디어를 원하시는 그런 주민 모임이나 아니면 관 기관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다 찾아오시고 같이 협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 은행나라 마을 방송이 같이 기획을 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도봉구의 미디어 문화나 아니면 또는 기존에 있는 문화적 축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관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또 여러 가지 또 얽혀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랄까 이제 마을 미디어도 미디어라서 뭔가 비판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바깥으로 굽혀지면 이게 안 봐잖아요. 해봐서 해야 되는데 고통스럽죠. 네, 고통스럽잖아요. 아니 방금 전까지 같은 데서 밥 먹고 같이 뭐 이렇게 협의했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하고 안바로 확 걸면 그거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세요? 비판의 역할을 할까에 대한 고민하다가 저희가 어떻게 그걸 바꿨냐면 서로 설명해주고 물어봐주는 그런 역할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관한테 전달해주면 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료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라 담당자가 나와서 그건 이렇게 되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라고 서로 물어봐주고 대답해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자라고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서 미디어 활동하는 주민들이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분들의 인터뷰, 굉장히 소중한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은행나루 2기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참여할까 하다가 올해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됐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멀리 느껴졌던 방송이 이렇게 가까이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즐거워요. 다들 반응들이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니까 또 이렇게 좀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게 되고. 남한테 소개는 잘 못했어요. 처음 방송하는 거고 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전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방송을 해서 좀 부끄러워서 알리지 못하고 그냥 식구들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시즌 1을 무사히 마치고 2를 시작해서 이제 은근 자랑해요. 그 식구들도 잘한다 그래요.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을 미디어만큼 효과적인 매체도 없죠. 마을 미디어의 효과,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언론에 없었던 마을의 정보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고 네.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경찰서 또는 구청, 구의회에서 정보들을 다 주세요. 마을의 그런 정보들이 같이 다 뭉쳐져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저희 은행나라 마을방송국에 들으시면 도봉구 안에 있는 모든 생활 정보가 네. 다 들으실 수 있고 동네 사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의 목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 마을의 어원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혹자는 마을의 어원을 물에서 찾기도 하더라고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보가 하나의 그 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마을 미디어가 그런 정보들을 모아놨다가 잘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15국에서도 탐방을 하고 세계 아마 15개국. 이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탐방들 많이 오는데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분과를 다 구성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은행나루 방송국의 사례가 다른 주민자치 활동할 때 그런 분과를 만드는데 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물이 정보라고 또 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자치의 중요한 요소, 주민자치의 중요한 요소가 공적으로 흐르는 정보가 수평적으로 소통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을 방송국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어울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다른 현장,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14년 전 삼각산 자락에서 육아 품앗이로 시작된 공동체가 이제는 600여 명의 주민이 교류하는 마을로 성장했는데요. 학교를 중심으로 이어진 네트워크 덕분에 마을 어린이들은 어릴 적부터 작은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반을 선택을 하고요. 자기랑 똑같은 나이의 친구들만 있지 않아요.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3, 4, 5, 6학년이 나이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한 집단을 형성을 하고요. 그 교실에서 공동의 작업 목표를 정합니다. 그때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동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아이들은 축하 파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련의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동의 힘으로 작업을 해가는 것. 주민들의 바람으로 세워진 재미난 학교에는 현재 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재학 중인데요. 자유분방한 수업 분위기에 점심시간은 무려 2시간 30분에 달하지만 교과서 없이 자유로운 체험학습이 이루어져 점심시간, 수업시간 구별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 아이들에겐 마을 전체가 학교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카페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벽화를 그려주는 아이들의 손길이 가득한 마을 한쪽 아담한 카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방과 후 집보다 이곳을 먼저 찾는다는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이곳은 마을 공식 사랑방이 됐습니다. 모임도 하고 마을 공동 사랑방식으로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드는 게 취지였죠. 개인이 20권 정도 갖고 와서 개인 책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새로 책도 바꿔주고 그래서 각자 개인 책장을 분양이라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의미로 각자 관리하고 그래서 20권씩 모여서 여러 책 도서관이 된 거죠. 대표님 여기가 삼각산 재미난 마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약 한 20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마을 카페는 어떤 마을의 이제 어떤 정신적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 마을에도 대안학교도 있는데 네. 이런 초등 대안학교에 있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마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삼각산 재미난 마을에 있는 재미난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북한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산에서 실제 뭐 흙을 만지고 어떤 뭐 산에 올라가서 생태 수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삽질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업이에요? 네. 수업. 예, 그래서 어떤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삶 자체가 어떤 교육의 현장이 되고 그러한 어떤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재미난 카페. 이 보편적인 카페와는 좀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데요. 어떻게 운영되는 곳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뭐 커피나 차를 파는 이런 카페는 아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회비를 내고 모금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운영해 나가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카페 안에서도 컨텐츠가 매우 다양한데 그다음에 한 칸 마켓, 한 칸 책방 이런 식으로 카페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스스로 운영하고 스스로 또 치우고 또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잘 정리정돈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제 대관을 예약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사용률이 저조할까봐 걱정했지만 지금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받아주기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거의 한 달이 풀로 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삼각산 재미난 마을과 함께 또 떠오르는 곳이 있죠. 마포 성미산 마을인데요. 그 성미산 마을에서는 제가 그 성미산 밥집 점심 뷔페 제가 3번인가 먹으러 갔습니다. 그 로컬 푸드로 만드는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20년을 살아온 그 유창복 소장님에게 그 여쭤보겠는데요. 공동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걸까요? 뭐 대체로 비슷하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필요한 것 하고 싶은 사람이 저지르듯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팔아. 맞습니다. 네, 지금 성미산 마을이 25년 됐고 제가 한 23년째 살고 있는데 애들을 어떻게 돌보지? 어린이집 만들고 얘네들이 학교 가니까 방과후 교실, 중학교, 대안학교 만들고 또 좀 키우고 나니까 부모들끼리 좀 재미나게 지낼 수 없을까? 동아리 만들어서 축제 때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1년에 한 번 하려니까 재미가 없어. 맨날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극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심각하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몇 사람이 작당하듯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지 않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고운 눈길로 봐준다. 이런 문화가 있을 때 뭐가 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유 소장님이 예전에 그 강연회에서 말씀하셨던 게 그 12년제짜리 대안학교 이야기하셨던 거 인상 깊었거든요. 네. 많이 조사했죠? 그렇지네요. 저도 많이 하셨어요. 한참 전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대안학교인데 12년제짜리를 만들겠어라고 하면 정말 주변 분들이 해봐 이렇게 해주셨나요? 처음에는요. 초등학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짜리 엄마가 반대한다고 우리 집 거기서 중2라고 초중은 대충 괜찮다고 중학교가 진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그래 그럼 초중 그리고 또 한 아빠가 손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일이면 고등학생 된다고. 초등학교 만든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중학교 만든다고? 그럼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고등학교 아니냐고. 그래서 12년제가 됐다는 뭔가 철학과 원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네의 필요를 바구니에 막 주워 담듯이 이렇게 필요와 요구를 담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 마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면요. 저희 마을에도 이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는 있는데 결국에 마을이라는 곳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예전에는 거기 마을에서 실제 이제 정주하면서 살아갔던 동네인데 이런 학교의 거점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떠나요. 이사가죠. 맞아요. 부모들도 이사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서도 지금 중학교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12년제가 그러한 어떤 모태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보면 대학교도 만들고 대학원도 만들고 대학을 합해서 만들죠. 자, 재미난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재미난 마을의 그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니까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운영의 어려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중요하죠.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아니고 세를 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을 주민들 내는 그 회비를 가지고 대부분이 이 마을 카페에 월세를 내는데 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이 좋게 한 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그 청년 일자리 이제 공모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또 공모를 해서 다행히 안정적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카페를 운영하는데 경제적인 안정화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 회비 예산을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운영해서 좀 더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한 거를 좀 앞으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마을의 어떤 공동체를 지원한다면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스스로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을 안에서 그 카페가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예, 핫플레이스. 그렇습니다. 네네. 패션 피플과 힙스터들이 모여있는. 근데 그렇게
어떤 커뮤니티, 그 카페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힌트가 될 만한 그런 것들 없을까요? 학교의 위원회 중에 학부모 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까 마을로 이렇게 좀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임을 좀 명칭을 바꿔서 저희 동네가 수유동이니까 수유제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수많은 배움, 유연한 배움, 재미있는 배움. 그렇게 해서 지금 11월 초에 이제 마을 축제도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마을로 주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또 하나는 새로운 주민들이 이렇게 유입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 오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사 오고 이러면서 새로운 저 젊은 사람들이 1년이면 한 몇십 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롭게 또 엮어서 어떤 이 마을 카페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또 연결시켜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노하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떤 전통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노하우를 말씀해 주신 게 그 사람이 사람을 끌어오게끔 한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공동체 마을의 카페이기 때문에 어느 카페, 여느 카페와 다른 어떤 기대 효과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이신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카페는 차 파는 곳이 아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참새방앗간이다. 예전에 뭐 우물가 얘기도 하고 마을 회관 얘기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갔다가 쑥 들어올 수 있고요. 들어오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막 수다 떨다가 참 집에 가야지 하고 바삐 간다거나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수다 떨 때 바로 사는 형편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사는 형편 얘기를 나누게 되면 그 집도 그래? 저 집도 어려움이 있던데 같이 뭘 해볼까? 소소한 마을 작당이 바로 일어납니다. 계획하지 않아도. 그래서 마을 카페는 동네 모든 창의적인 일이 만들어지는 가장 창의적인 마을 작당의 산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마을의 중요한 엔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적자가 나도 회비를 더 내고 계속 이끌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카페라고 쓰고 마을 회관이라고 읽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공간이 갖는 힘이 있잖아요. 공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신교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청년 뉴딜 일자리 같은 것들 지원해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간을 운영하는 게 가장 큰 요소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소중한 지역의 공간, 마을의 공간이라고 하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처럼 이것이 더 많이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재미난 카페가 삼각산 마을 주민들의 배움을 순환시키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는 그 주민자치 현장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희 목공방 세움은 원래는 그 정신장애인 분들이 비누를 만들던 공방이었습니다. 이제 비누를 만들다 보니 이제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목공사업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깨갖고 온도를 칠합니다. 그래갖고 다시 그 자리에 깨요. 드라이버질을 하고 싶은 사람은 드릴로 해가 핏으로 박으시고 타카를 쓰고 싶은 분은 요 옷이가 타카를 쓰시면 됩니다. 첫째 내 자신이 책임감이 생겼고요. 둘째 동료들은 같이 어울려서 일하면서 건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지금 현재로는 기술이 부족한데 제가 기술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 멀리 갈지게 동생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고 제가 어느 정도 되면 저도 살아가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지. 아, 이거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어때요? 직접 그 공방에 참여해 보니까 맨 처음에 작품을 이렇게 샘플을 보면서 나만의 작품을 가지고 싶어서 이제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은 뭐 고구 같은 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다 만들고 나서 저희 집에 이제 기증됐지만 가져온 것도 있는데 막상 가져와서 보니까 뿌듯하고 아이들이 또 참 좋아했습니다. 가까운 저희 동네에서 가깝게 있으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도 함께 같이 이렇게 할 걸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저희 목공 대패지라고 저희 그 의자를 만드는 네. 뭐 이런 소재를 만드는 곳입니다. 지금 목공 사업 때는 몇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한 10분 정도, 그리고 주민들 한 10분 정도,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목공을 계속 배우면서 목공을 통해서 뭔가 관계 맺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봉구나 뭐 다 목공방들이 있는데 저희 목공방의 특징은 저 서울세아령 플라자라는 곳이 거점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는 업사이클링이라는 이 사회적 가치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요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이 함께 목공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소외 계층도 돕고 일석이조 활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용답동 주민자치 자랑 좀 해주시죠. 세게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엄청나게 세게 해주셨어요. 성동구의 이 분위기가 상당히 마을자치,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답동 같은 경우는 옆에 자동차 매매 단지라든지 서울세아령 플라자라든지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 정책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마을에서 재미난 뭔가 활동거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원분들 다 자체가 20년, 30년 마을에서 활동을 하셨던 다들 활동가들이시더라고요.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정열적으로 참여하시는 태도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이면 어떻게 보면은 좀 적기는 하지만 내년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세요? 솔직히 저는 2년 전에 이제 참여를 할 적에 쭈뼛쭈뼛했어요. 저희가 이제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신규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가 그렇게 친하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끼리는 20년, 30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신규 회원을 어떻게 이제 대해 주실까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청년위원이 저희는 33명 중에 2명이 30대 위원이 둘이 있는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 동생, 어떻게 보면은 마을의 이제 일원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식사를 했는지부터 뭐 감기는 안 걸렸는지부터 그러니까 세밀하게 이제 관계 맺음이 됐다라는 게 느껴질 적에 이제 좀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 관계를 맺는다에서도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한 4, 5년 전부터 소년원에서 강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년원 특강을 하고 있는데 빵 만들기라든가 커피 만들기 이런 교육들 많이 해요. 그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 친구들이 빵을 만들면 생전 처음 빵을 만들어 봤으니까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고 남는 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나눠줘요. 그럼 그 친구들이 그걸 먹고 야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고맙다란 말 자체를 어떤 친구들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런 어떤 소중한 관계 맺음이 이런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학교라든가 그런 어떤 작업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을 회복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이라는 게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많이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주민자치회 활동에서 마을
가구 나눔이라는 사업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의 또 장점은 20, 30년 일용직을 많이 다니셨던, 우리가 뭐 사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는 일용직 건설 현장직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셔서 목공 기술을 딱히 뭐 재교육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능수능란하게 공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다가갔을 때 목공 교육, 가구 나눔으로 다가갔을 땐 선생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 이거 어떻게 만들지요? 어떻게 박아야 되지요? 이런 거를 2시간, 3시간 동안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의 역할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뒤돌아서면서 내가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다. 그러니까 이런 감동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상당히 관계 맺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양병주 위원님께서는 이탈리아 연수도 다녀오셨다는데 가구 보러 그럼 다녀오신 건가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바질리아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되면서 정신장애인들도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마을도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마을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백문이불여일견이다 네.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고 사람들의 회복 경험을 지금 이제 한 20년이 된 거거든요. 20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을 주민들이 잘 같이 사네? 라는 인식을 하고 지금 오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4분 가셨고요. 저희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3분 가셨는데 다들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도 이제 상가이버라고 하는 커뮤니티인데 이분들이 이제 장애가 있거나 조금 이제 집에만 있던 남성분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밖으로 좀 나오게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실제 이분들이 더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다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마을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용답동 사례도 있지만 이제 자주 그런 사례들이 이제 우리가 한 마을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을 안에는 진짜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네. 직업적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특기가 있고요. 뭐 교사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힘을 합하면 사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를 전환했을 때도 좀 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시도록 문을 연 것도 그런 취지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계신 분들과 새로 가신 분들이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심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제가 많이 가서 얘기하지만 기존 위원들한테는 새내기 우리 양병주 위원님 같은 분들한테는 자꾸 칭찬해 주라고. 젊은 사람들 일도 잘하고 싸가지도 있고 너무 훌륭하다고. 고래도 춤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춤도 추셨나요? 예산을 많이 그렇습니까? 마을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 위원들은 기존 위원들한테 그동안 마을을 지키시느라고 진짜 애쓰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 이게 서로가 가지면 진짜로 동네에서 못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주권이란 말이 요즘은 주민주권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자치의 단위가 거대 광역시 아니면 도시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세분화된다는 거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좀 더 주민들의 어떤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주민 주권이 실현되려면 일상의 민주주의, 생활의 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처럼 엉덩이가 가볍고 귀가 얇은 사람들이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오지라퍼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오지라퍼들이 자유 많은 대표성에 대한 인정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자치의 출발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고 대안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결국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이웃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 마을 자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마을 사람들의 정주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조용하고 편안한 마을, 그리고 사람의 어떤 냄새가 나는 마을로 가자라는 게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모인 사람들의 일관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이끌어가면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 그다음에 위에서 끌어가는 활동 이 두 개를 잘 엮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까지의 계획이고요. 하여튼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주민을 위한 어떤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마을 공동체가 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서로 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를 담보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작업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 좀 빨리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비법, 노하우 유창복 소장이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마을 공동체는 흔히 이제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당하듯이 스스럼 없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주민자치회는 뜻도 마음도 안 맞는 이웃들이 동네를 위해서 뭘 할까 작당을 벌이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든 주민자치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보다는 동네에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게 뭘까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을 때 저는 마을 공동체와 자치회가 잘 연결될 수 있고 이게 바로 지방자치로 민주주의 기초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동의합니다. 네, 너무 정답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접니다. 네. TBS인데요. 이 TBS가 진정한 시민 참여 미디어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서울시처럼 이렇게 자치구나 기초단체를 지원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살면서 아까 다양한 지원 체계들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라든지 마을 공동체의 기반을 수립하는데 마중물 같은 것들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TBS도 사실은 다양한 프로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 참여 방송이라든지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도 TBS니까 가능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좀 더 광역에서 조금 자치구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골목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방송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방송되는 다양한 콘텐츠가 이 중앙 무대에서 높은 데 가서 이렇게 좀 칭찬도 받고 그래야 신이 납니다. 다양한 로컬 미디어 콘텐츠들이 이렇게 모이고 교류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도 하고 서로 엿도 보고 그럴 수 있는 약간의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조금은 판을 깔아주면 아마 대단히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역 콘텐츠의 그 허브 역할. 네,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미디어 만드시는 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사실은 돈이 아니라 자기 표현 욕구거든요. 자기 표현 욕구인데 사실은 그게 미디어 콘텐츠로 성숙되어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중파 미디어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시청률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콘텐츠, 그러니까 전파에 대한 어떤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TBS가 좀 굳건하게 버텨주셔서 일반 시민들의 표현 욕구들이 방송에서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버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특이점이 버텨야 됩니다.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을 꿈꿉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살기 좋은 마을이 있지는 않았겠죠. 누군가의 노력으로 하나씩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나와 이웃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 텐데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 주민 모두의 특별한 이야기가 이야기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영상 특이점이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특별한 이야기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